예, 매부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지 투자 최고 전문가 전홍규 대박땅 꿀랩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소액으로 네. 이렇게 토지 투자를 처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해요. 네. 어떤 길인지 좀. 2030 세대는 큰 자금이 아직 없잖아요. 목돈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는 무조건 1,000만 원 이상을 일단 만들고 나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예 직장인의 첫 월급 예를 들면 한 200에서 300 정도의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2030 세대도 직장인들도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찍게 됐습니다. 아니 2,300만 원으로 뭘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듣고 이게 네. 저 이상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연 200으로 뭘 하겠냐? 또 주식도 뭐 조금밖에 못 사고 그죠. 요즘 뭐 코인도 조금 코인도 뭐 비싼데. 사도 얼마 못 사는데 네. 땅은 뭐 이거 뭐 한 평밖에 못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평 사는 거냐 한 평 진짜? 저는 진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건축이 되는 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이 되는 땅을 네, 네, 네. 2,300이면 산다고요? 예, 집을 거기다 집도 지을 수 있고 작은 텃밭도 할 수 있는 거. 예, 그런 게 지금 2,300짜리 땅도 나옵니다. 아니 여기 이거 뭐 한국이 아프리카도 아니고 그렇게 싼 땅이 어떻게 예,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싼 땅이 많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수도권에는 힘들죠. 수도권은 이제 당일 1,000단위가 넘어가고 네. 제가 말씀드린 2,300은 좀 눈을 낮춰가지고 예, 지방으로 가시면 되고요.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꼭 서울 수도권 분들만 그렇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뭐 지방 분들도 충분히 땅 투자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서울 수도권 분들이 조금 거리를 좀 더 나아가서 한두 시간 정도 거리에 좀 지방에 눈을 돌리시면은 충분히 이런 소액으로도 기회는 있습니다. 아니 근데 2,300만 원 진짜 좀 너무 좀 싼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땅은 좀 어떤 데 있는 어떤 모양의 땅이에요? 전혀 이제 대출을 안 끼고 순수 2,300짜리 땅을 사기는 사실 버겁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활용 방법은 최대한 대출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예. 그 매매가는 예를 들면 1,000만 원짜리 금액을 자기 돈 1,000만 원을 넣지 말고 네.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러니까 대출을 활용하려면 이제 경매가 있죠. 경매. 근데 경매도 사실 어렵잖아요. 토지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요즘은 저는 경매가 많이 대중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전에도 경매 학원이 있었고 지금은 경매 학원이 더 많고 온라인 기간이라든지 체계화 돼가지고 좀 예전보다 더 알기 쉽게 가르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보다 오프라인 강의를 더 들으라 하는 이유가 실제로 강의하신 분을 멘토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언제든지 또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기수가 다 있습니다. 경매 강의를 들으러 가시면 뭐 10명에서 20명 정도의 그 같이 동기들이 있기 때문에 동기들과 힘을 합세해서 큰 땅을 갖다가 같이 공동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2,300 가지고 더 큰 땅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2,300만 원은 이제 순수 현금이 들어가는 돈이라고 치면은 네. 여기 대출을 붙여가지고 살 수 있는 게 1,000만 원짜리 땅은 되나요? 네, 그렇죠. 일명 경락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경락 대출은 최대한 80%에서 90%까지 나옵니다. 매매가. 경매를 낙찰받을 때 나오는 대출 뭐 이런 거 보죠? 예, 그렇죠. 경락 네, 대출. 그렇죠. 응. 경락 대출은 이제 매매가가 1,000만 원이면 800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출. 그러면 200만 원으로 되는 거죠. 네, 1,000만 원으로 가지고 있는 땅은 그 지역은 어느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땅이 아주 모지 이런 데가 아니고요. 생각보다 수도권에도 가끔 나오고요. 예. 제가 좋아하는 충청권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이제 새만금, 세종시도 외곽에도 나오죠. 세종시 뭐 중심 지역은 다 비싸지만 세종시 뭐 외곽에 전이면이라고 하는 동네도 전동면, 뭐 소정면 이런 세 군데 또 저렴한 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보시면 1,000에서 2,000 사이, 그러니까 2,000만 원이라고 해도 80% 대출 받으시면 3,400만 원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200밖에 없으면 200 가지신 분 공동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공동으로 하시면 나중에 양도세, 절세 또 분산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토지에 집을 짓거나 뭘 하려면 길이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1,000만 원짜리 싼 땅은 이런 길이 없는 땅이 아닌지 이런. 아니요. 맹지가 아니고 건축법상 도로에 있는 땅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대신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개발 호재가 없는 지방 땅이고 추려가 제가 이제 찍어드린 뭐 예를 들면 새만금, 뭐 세종시, 충청권의 당진, 태안, 서산 요 정도 급에서 1,000만 원짜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발품을 팔고 손품을 팔아서 네네. 이런 길이 있는 이런 저렴한 땅을 찾았다고 일단 쳐볼게요. 네네. 하지만 결국은 이 토지를 타서 그 다음에 올라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오르는 땅은 어떻게? 일단은 도로에는 당연히 무조건 네. 있어야 되고 개발 호재가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개발 호재가 없으면 사실 땅값이 올라가는 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알다시피 인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없는 구조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도 농지가 방치될 농지가 많다고 보십니다. 개발 호재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제 태안에는 기업 도시가 있고 새만금에는 장이 새만금이라는 개발 호재가 있잖아요. 그리고 당진에는 이제 성문 국가 산단이라든지 서해안 복선 전철이 또 들어오면은 전철역 주변에 1km 이내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에 땅을 사두시면은 이제 역이 개통되면은 개통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도 이 신분당선 최근에 이제 신분당선도 이제 호매실도 수원의 외곽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매덕이 떴듯이 역세권 당연히 이제 땅도 마찬가지죠. 그런 호재 있는 데다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호재 때문에 이미 많이 오른 땅이면은 또 더 오를 여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이제 약간 주관적이긴 한데 저도 이제 실패 사례가 있거든요. 확률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반타작이 넘나요? 그렇죠. 지금 그래요? 예전에는 사실 반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80% 정도의 와. 성공률을 제가 좀 기록. 팁을 좀 알려주세요 좀.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초기 단계는 저는 오히려 좀 지양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너무 초기면은 싸게 살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우리나라 개발 계획이 제때 딱딱딱 된 적이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맨날 역 들어온다고 해놓고 그렇죠. 10년째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거에 저도 지쳐서 저는 차라리 공사를 삽을 푸고 나서 착공이 된 거 돈을 주더라도 그런 거 위주로 좀 노리고 있어요. 계획 단계에 일단 들어갔다가 조금 이제 이슈가 있을 때 또 빠져나온 거, 식사기 또 빠져나오시라는 거. 너무 막 기다리다가 이제 중간에 타이밍도 놓쳐서 아예 묶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도 너무 막막해요. 길에 붙어있는 땅을 사라는 건 알겠는데 네. 길에 붙어있는 땅도 굉장히 여러 가지란 말이죠. 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필터링을 한다면은 좀 뭘 더 봐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이제 초보자 가장 실수하는 게 직접 가서 육안으로 보는 도로가 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 서류상의 도로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점인데요. 이제 토지연계 확인원이라고 있죠. 그거를 떼보면 지적도가 같이 나옵니다. 지적도상의 도로 폭이 중요합니다. 현황에는 분명히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였는데 지적도를 떼보니까 차가 못 들어가는 좁은 도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도로가 있는데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일명 사도라고 하거든요. 개인이 이제 만든 도로기 때문에 나중에 그 땅을 건축을 할 때 그 사도 주인한테 인감 도장을 받아와라. 그렇게 돼버리면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주인이 쉽게 허락을 안 해주거든요. 당연히 요구를 하죠. 제가 이제 실패 사례 중에 하나가 사도 잘못 샀다가 사도 주인한테 제가 땅값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육안상만 보지 마시고 서류를 꼭 떼봐라. 그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도로 붙은 땅이면은 뭘 지을 수 있는 땅입니까 보통? 사실 그 정도 급은 상가나 막 이렇게 막 펜션 이런 것까지는 힘들고요. 그렇죠. 그런 건 거의 그냥 주택지. 그냥 주택지 정도로 1층짜리 주택이요? 2층 정도 2층 정도? 물론 계획관리라고 하는 용도가 나올 수도 있지만 계획관리는 좀 비싸기 때문에 아마 생산관리나 뭐 보전관리, 뭐 자연녹지 이 정도 선에서 고르시면 되고요. 그때 또 중요한 게 농림지역은 빼셔야 됩니다. 농림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빼시고요. 이 두 개는 왜 빼야 되냐면 땅값은 싼데 건축이 안 됩니다. 집을 못 지어요.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아무나 못 짓고 농업인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도시인이 거기다 집을 짓고 싶으면 직업 다 포기하시고 농민이 되시면 됩니다. 근데 집 하나 지으려고 직업 포기하시고 가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블로그 같은 걸 검색해 보니까 막 산 같은 건 평당 10,000원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럼 1,000만 원이면은 1,000평이잖아요. 이런 건 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주 좀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사서 저한테 실패 사례로 오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임야를 좋아하는 이제 기획부동산의 작품들이거든요. 평범한 땅을 건드리려면 땅값이 비싸니까 임야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지금 10,000원짜리라 얘기하셨는데 사실 1,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 짜게도 없으니까 뭐 1,000원, 2,000원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땅의 평수는 크지만 나중에 거기다 뭘 집도 못 짓고 묘자리도 못 하는 땅도 있고 팔지도 못하고 또 이런 땅은 사실 거의 지분일 경우가 많거든요. 딱딱 요즘은 분할법도 제한되기 때문에 그 지분 사봤자 그 지분 공유 지분권자들한테 못 팔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가 아예 돈이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예 접근을 좀 안 하시는 걸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1,000만 원으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한 지역 한 5개만 좀 네네. 찍어주시면. 아까도 제가 살짝 언급했지만 제가 이제 제일 추천드리는 지역이 바로 새만금입니다. 새만금. 저를 아시는 분은 제가 일명 저를 어떻게 새만금 전도사라고
별명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만큼 제가 오래전부터 새만금으로 수익을 많이 받고 지금 다니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예전 정부랑은 좀 틀립니다. 옛날에는 그냥 공약만 하고 실행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새만금 이번에 내려가셔서 이렇게 비행기에서 이렇게 새만금 밑에 이렇게 보시는 것도 이제 언론에서 봤고 조금 이제 사실 이제 할 때가 됐어요. 새만금에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그 산업단지도 만들고 관광지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직업이 10,000개 이상이 창출된다고 하거든요. 그 많은 고용 창출 효과. 지금은 이제 중국과의 교류가 이제 한한령 때문에 사드 이후로 좀 줄어들었지만 원래 새만금이 중국과 거리가 되게 가깝습니다. 중국인들이 원래 투자를 막 한다고 했었다가 이제 조금 이제 흐집이 된 건데 다시 조금 풀린다고 하면은 중국 투자 유치. 왜냐하면 지금 새만금에 이미 외국계 다국적 기업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외국계 기업들이랑 우리 국내 기업들 그리고 새만금 부안이라는 곳이 있는데 부안에는 관광지. 변산반도 가보셨죠? 네. 변산반도가 그래서 서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또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관광 자원으로 또 만들어서 골프장이라든지 리조트 아직은 공사가 다 안 됐지만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KTX나 SRT 이런 것도 새만금 역이 또 들어갈 예정이고 새만금 신공항 이런 굵직한 호재들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은 새만금이 좀 흐지부지 됐지만 그래서 이제 사실 가격이 그래서 안 올라가서 지금 아직 이 방송을 보시는 수익 투자자분들한테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새만금 말고 한두 군데만 그리고 이제 당진을 추천드리는데요. 당진은 이제 말이 충청도 사실 수도권이랑 붙어 있어 거의 준 수도권이라고 불리는 곳 중에 하나고요. 춘천도 마찬가지로 엄청 가깝잖아요. 그만큼 이제 준 수도권으로 춘천과 당진을 추천드리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해안 복선 전철 바로 이게 서울의 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평택, 화성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 한참 하고 있고 내년에 완공됩니다. 그래서 당진이 지금은 좀 많이 저평가돼 있지만 앞으로 성문 국가산업단지와 이 역세권으로 호재로 인해서 아직 좀 땅값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진을 추천드렸고 추천하면 혹시 어떤 개발 호재? 레고랜드. 그렇죠. 레고랜드. 이게 사실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엄청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어른들도 좋아하잖아요. 레고를. 그래서 아이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찾아오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전 춘천이 이런 관광지로서 그리고 또 IT 기업도 지금 춘천에 또 많이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너지 효과가 춘천까지 이 접근성 때문에 춘천은 더 좋아질 거라 보고 있고 춘천도 생각보다 아직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땅을 사고 나서 팔려고 해도 팔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내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수익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제 보통 2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5년에 2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1,000만 원짜리입니다. 1,000만 원이 2,000 되면 거의 1,000만 원의 양도세인데 사실 1,000만 원 정도 양도세는 사실 세금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요? 지금 부재지죠. 이제 비사업용으로 사시면 이제 16%. 라고 보시면 되고요. 16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고 또 사실 160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기본 공제가 250만 원 되기 때문에 거의 양도세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거는 거의 세금이 없다고 잘 파는 방법. 좀 싸게 파시면 됩니다. 속 시원하게 말씀드렸는데 네. 시세가 2,000만 원인데 2,000을 자꾸 받으려고 하면 안 팔리는 거고요. 100만 원만 깎아도 잘 팔립니다. 근데 사람 욕심이 자꾸 너무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사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세대로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리는 거고 자기가 돈이 급하시면 뭐 10% 깎아서 팔면은 금방 팔리기 때문에 조금만 가격 조정을 하면은 잘 팔리니까요. 대신에 지금 말씀드린 건 좋은 땅 기준, 도로에 접해 있고 건축 가능한 땅 기준, 개발 호재까지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소액 투자 땅 얘기 했는데요.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직장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방법이 있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땅만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땅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수익형 부동산 월세 받는 것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아쉬운 게 묻어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월세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200~300만 원 묻어둬서 월세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사실 대출이자 내고 나면 사실 거의 용돈벌이 뭐 10만 원, 20만 원 나오면은 잘 나오는 거죠. 그래도 그 받는 기분이 다릅니다. 또 그게 하나하나 쌓여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는 뭐 10만 원 예를 들면 하나당 10만 원씩 나오면 10만 원은 별거 아니지만 만약 10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입니다. 20개면 200. 그럼 제2의 월급 통장에 또 들어오는 겁니다. 일을 안 하고
추가적으로 제 월급통에 들어오는 그런 걸 만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걸 하려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200~300만 원짜리 상가가 없잖아요. 사실 상가라기보다 뭐 오피스텔도 있고 사실 월세 받는 게 많습니다. 뭐 상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빌라도 있고. 아무래도 몇 천만 원. 네, 그렇죠. 이제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매매가는 뭐 싸면 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대출과 또 보증금을 활용한 전세 뭐 예를 들면 그냥 월세 안 받고 전세 끼고 사시면 거의 자기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월세를 받고 싶으시면은 보증금이랑 대출을 최대한 끼고 사시면 예. 그러면 뭐 큰 금액은 안 들어오지만 자기 용돈벌이 소소하게 들어오면은 계속 또 하나 두 개 계속 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또 잘만 사면은 또 이 주변에 호재가 또 뒷받침되면 요거 자체도 가격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땅처럼 매매가도 올라간다고 하면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누릴 만한 수익형 부동산은 뭐가 제일 추천을 할 수 있으세요? 사실 이것도 이제 좀 땅과 마찬가지로 좀 지방 도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뺀 뭐 대전이나 대구나 예, 뭐 부산 정도의 광주까지 지방 대도시를 찾아보시면 충분히 뭐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게 매가가 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대출을 80% 이상 끼고 보증금 끼고 사시면 자기 돈이 200~300만 원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새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그거 감안해도 이 이자 내고 남는 게 있긴 있나 보죠? 예, 제가 사실 제가 5년도부터 이 일을 했는데요. 네. 저는 금융위기를 한번 겪었습니다. 그렇네요. 2008년도 네. 그때도 투자를 저는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이자가 지금 얘기 나오는 이자율이어서 7~8%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했습니다. 와. 지금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2배, 3배 그렇죠. 금액인데. 근데 저는 그때 당시 8% 이자를 감당하면서 돌려놨는데 그래도 남았어요, 그게? 그래도 수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수익은 이제 많이 좀 수익률은 떨어졌지만 너무 재고 따지고 안 하게 되면 타이밍을 아주 놓쳐버리거든요. 오히려 지금 좋은 매물이 나옵니다. 경매로. 그렇군요.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 그죠. 경매 물건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기회거든요. 겁먹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역발상 투자를 많이 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지금 이렇게 위험하다, 고금리다 이렇게 저는 그걸 반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좋은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금리가 조금 비싸더라도 지금 해놓고 어차피 주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한마디 있으실까요? 그동안은 제가 최소 금액을 1억으로 잡았었는데 앞으로 제가 이렇게 2030 젊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제가 200~300만 원으로도 충분히 부동산 투자 땅이랑 수익형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계속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직장인분들 주식이나 비트코인만 보지 마시고 이런 부동산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한번 잘 저의 행동을 주시해 보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현 교수님 모시고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